네, 부부싸움 중 숨져버린 남편, 용의자로 몰린 아내는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남편은 당연히 말이 없었겠죠. 살인이냐 사고냐, 사건 발생부터 첫 1심 재판 결과까지 2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 팀장, 처음엔 좋았다면서요. 네, 2014년입니다. 40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또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의 욕설 그리고 좀 폭력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을 미룬 다음에 사실상 함께 지내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폭행이 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조카가 보는 앞에서도 아내를 폭행을 하면서 점차 관계가 소원해졌는데요. 3년 정도 지난 한 2017년 7월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충남에 있는 친오빠 집으로 떠나는데 이후 이 아내를 찾아온 남편이 정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집안 어른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된다, 싫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마당에 있는 경운기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다툼이 계속되면서 아내는 결국 남편을 두고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남편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내분이 이제 가출을 했어요. 한 달 네. 전에 가출을 해가지고 오빠전이 있었는데 한 달 지난 8월경에 남편의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 남편이 흉기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에 가서 보니까 남편의 모습이 쓰러졌는데 피는 많이 흘렸고요. 네. 왼손에서 얼굴 밑으로 해가지고 흉기가 들렸었던 거예요. 왼손에. 네, 왼손에. 네, 왼손에. 그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때는 호흡이 좀 있었어요. 네.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그 남편이 그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아내가 신고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오빠 집에 가 있다가 계속 짐이나 자신의 짐, 옷, 가구 이런 거를 좀 보내달라, 짐을 붙여달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거부하고 연락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이제 남편을 찾아가서 뭐 해코지를 하겠다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남편의 아파트로 찾아간 거예요. 네. 근데 찾아갔더니 이제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직 안 와 있고, 네. 그러니까 문전 박대당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웃집에 뭐 친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이웃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오전 2시 40분쯤에 현관문을 다시 두드렸는데 남편이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내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흉기가 남편의 왼손에 쥐고 있었는데, 뭐 나랑 관계가 없고 남편이 실수로 넘어져서 자신을 찌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몸다툼을 하고 내가 흉기를 꺼낸 건 맞지만 남편이 과실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둘이서 이렇게 몸으로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도 흉기를 꺼내들면서 그러니까 아내 흉기에 맞서서 자신도 흉기를 꺼내들면서 그 흉기로 아내 허벅지를 찔렀고 네. 허벅지를 찔린 아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포복하는 자세로 기어서 안방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등 뒤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남편이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여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네. 흉기가 남편의 앞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주장은 사고의 경위를 봤을 때 아내가 허벅지를 찔리면서 흘린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려고 오면서 이 아내의 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스스로 찔렀고 과실로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아내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 팀장, 그러면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1차 네. 부검 결과에서도 역시 과실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나오면서 좀 아내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아내의 진술, 또 남편의 몸에 남은 흔적만이 유일한 단서고요. 또 하나 단서를 잡아볼까 해서 경찰이 무려 6번이나 현장 감식을 나갔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들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과실에 의해서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는 그걸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상태, 그러니까 사업 범행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더군다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란 말입니다. 만취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 왼손을 찌른다는 걸 이해도 안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거예요. 네. 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과실이한 거라고 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정밀 분석을 하니까 그 옆구리에 난 그 상처가 흉기를 제3자에 의해서 찌른 다음에 뺄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과실이 한 게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걸로 처음에 했던 거죠. 네. 1차 부검 결과와 이렇게 정밀 부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처음에 다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부검을 할 때에 정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검 어차피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체의 깊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아마 그 경찰에서도 의심을 하니까는 부검을 또 사실 재의뢰하거든요. 그러면 네. 정밀하다 보면은 1차 부검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2차 부검 때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오른손잡이인 남편이 발견 당시에는 왼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엔 제3자가 누군가 흉기를 찌르고 남편의 손에 흉기를 쥐어준 것으로 국과수는 봤는데 경찰은 이 제3자가 아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쓰러진 후에 아내가 이 남편의 손에 흉기를 쥐어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국과수 감식 결과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진술도 조금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흉기에 찌르는 과정이라면 너무나 기억에서 생생하기 때문에 이 진술 번복이 잘 쉽지 않을 텐데 맨 처음에는 남편이 현관 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현관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술 번복까지 겹쳐서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되고요. 이 살인 혐의를 적용받은 아내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살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공소 사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된다. 여기에다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감경 사유로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했다 이런 게 고려가 됐는데 사실 그건 당연히 신고한 거지 이게 감경 사유까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양형에서 낮춰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하고 이걸 계획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해서 이제 구조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안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거냐면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당황해서 이제 몸다툼을 벌이다가 살인까지 이르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황했기 때문에 이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게 됐으니까 구조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면 이제 그 구조 신고를 안 하고 계속 기다렸겠죠. 혹은 뭐 도주를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이랬을 네. 수 있으니까 이제 살인의 고의의 단계 이런 부분 또 이제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되는 반성의 정도 이런 양형의 요소에 있어서 구조는 양형을 이제 형을 낮춰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나신다면 아래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